안녕하세요.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다들 시댁과 연을 끊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있는 이상 시댁을 완전히 등지는 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남편 속은 얼마나 또 말이 아니겠어요. 저야 뭐 피도 안 섞인 남이라서 시댁을 등지는 건 일도 아니지만 남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등지는 건 평생이 흘러도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남편을 곁에서 위로하며 살고 있는 요즘, 제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같은 고민을 검색해보게 되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제게 마땅한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게는 시댁에서 홀대받는 장남 남편이 있습니다. 장남이 홀대받는 경우는 저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 남편은 시부모에게 홀대를 넘어서 천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단순한 맞선이었습니다. 첫인상에서 남편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순박한 분위기가 나는 남자였어요. 단순 첫인상만으로는 장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외로 여동생 하나를 둔 장남이더라고요. 인상은 인상일 뿐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남편에게서 장남의 분위기가 묻어나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남편에게서는 말하는 내내 선량함이 느껴졌어요. 세상에 착한 남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착한 것과 바보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 제 남편은 착해서 이용당해 주는 것일 뿐 뭘 잘 몰라서 이용을 당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지만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싫다고 하면 바로 포기를 할 생각이었대요. 그 말이 좀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을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서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화법이 누군가에겐 답답할 수 있으나 저는 머리 굴리며 밀당하는 남자들보단 제 남편이 100배, 1000배 사랑스럽죠. 남편이랑 저는 연애 기간이 그리 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짧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 만났는데 제게는 남편이 정말 다 좋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할 정도로 남편이 집안 얘기를 일절 안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집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귀는 사이에 한 번쯤은 흘리듯이 부모님 얘기나 어릴 적 얘기나 형제자매 얘기나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런 소리 자체가 없더라고요. 물어보기 전까지 저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먼저 제 집안 얘기를 해도 남편은 그저 제 말을 경청하고 잘 대응해 줄 뿐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집안 얘기를 안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곤란해하다가 금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리 장황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동생이 하나 있고 시부모도 다 살아계시고 무난하게 살고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에 저는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별로 가족이랑 친하지가 않아. 가족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동안 말 못했어. 나한테는 가족은 그렇게 자랑이 아니거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정 때문에 가족을 그리 꺼려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개인 사정은 존중해줘야 되니 저는 딱 그 정도로만 알고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연애하는 내내 저희 사이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한 번도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었는데요. 결혼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남편의 행실이 납득이 안 간 부분이 있었어요. 제 딴에는 최대한 남편을 이해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남편 의견에 동조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상견례를 안 하겠다고? 나는 시댁에 결혼 인사도 못 드렸잖아. 그래도 자식들이 결혼하는 건데 내 자식이 어떤 집에 시집장가를 가는지 양가 어른들도 궁금하지 않겠어? 나 웬만하면 자기 사정 다 봐주는 거 알지? 근데 결혼은 단지 가족이랑 안 친하다고 외면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상견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식구들이 내가 뭘 하든 나한테 에너지 소비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 특히 엄마가 좀 많이 유난스러워서 너랑 처가에 피해가 갈까 봐 좀 그래. 남편이 그제야 집안 얘기를 제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잠자코 듣는데 좀 많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은 그냥저냥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남편이 시댁에 반항을 하는 게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왕따라뇨. 게다가 남편은 집에서 장남인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누구는 우리 장남, 우리 집 가장, 우리 미래에 기둥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싸고 돈다는데 그런 일반적인 집단과 남편의 가정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부 사정은 모르겠고 시모가 유독 별난 사람이었는데 시모가 주도적으로 남편을 왕따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듣자 하니 여동생 되는 신우도 한 성깔 하는 것 같았고요. 어떻게 아들을 두고 딸을 편애하는 엄마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낯선 가정사였습니다. 물론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들 모두를 다 사랑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자식을 차별하는 비정상적인 가정이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 경험상 장남 아들이 동생 딸에게 밀려 왕따당하는 경우는 못 봤단 말이죠. 그 얘기를 어렵사리 고백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처음 듣는 사정이라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 순간 오히려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가 있었죠. 저는 그 뒤로 남편한테 상견례 하자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도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상견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가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우리 친정의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며 부탁했어요. 그 전에 제가 미리 남편 사정을 부모님께 언지를 해드려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였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상견례도 못하는 집안이랑 어떻게 인연을 맺냐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정성과 한결같은 성실함, 바람직한 개념 등을 길게 보면서 마음을 돌리셨죠.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꾸준히 찾으면서 보여준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보다 남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 사정이 어떻든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 편애적인 집안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대단해서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과 아예 등지고 살 순 없을 텐데 결혼식 올리기 전 내 소개는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시댁을 볼 수 없었던 건 시댁에서 정말로 우리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일할 때 말고는 거의 종일 남편이랑 붙어 살았는데 남편이 시댁과 따로 연락하거나 연락 오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웃기게도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서야 시부모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의 얼굴도 모르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려는 어르신 두 분을 남편이 막아서는 걸 보고 그 두 분이 시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가 저와 대화를 섞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어요. 눈앞에 안 보일 때는 모르는 일이지만 시부모가 코앞에 있는데도 모른 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자리를 나섰습니다. 남편을 밀어내고 처음 보는 시부모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시모가 하는 말이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 얼마나 잘난 사람 만난다고 눈인사도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 뭐 대단한 집 딸이라도 되나? 아니면 그럴싸한 직업은 가졌어요? 아유, 됐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 이 녀석이 똥밭을 구르고 있는데 쓸만한 며느리를 데려왔을 리가 있겠어?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시죠. 저 여기서도 소란 피울 수 있어요. 괜히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 사람한테 막말하는 건 삼가셔야 할 겁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볼 일 없다 얘. 그냥 대충 혼인신고나 하고 조용히 처박혀 살 것이지. 무슨 식을 올린다고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지.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여간에 제멋대로 태어나서 그런가 말을 치지리도 안 듣네. 시부모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와 놓고는 남편이랑만 대적하다가 돌아갔어요. 제 인사는 보기 좋게 씹혔다는 뜻입니다. 돌아갈 때도 저는 본체만치 하기만 했고 그저 이 결혼식장을 빨리 뜨고 싶어하는 기색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다 눈길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결혼식 내내 저희 부모님 표정도 안 좋았고 또 저 또한 부모님의 심기가 상한 것 같아 신경 쓰느라 결혼식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시부모는 웃기게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딱 제 일만 하고 자리를 뜨셨어요. 간 줄도 몰랐는데 하객들이랑 인사를 나누고 난 뒤 둘러보니까 이미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아예 결혼식 참석도 안 했습니다. 시모가 시켜서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지 않은 건지도 모르죠. 그래도 남편이 인생을 잘 살아서 그런지 남편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은 많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 때문에 끝까지 제 결혼을 불안해하다가 신랑 쪽 하객 수를 보고 마음을 놓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제 결혼은 식을 올릴 때부터 찜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시모의 그런 태도가 우리가 결혼 인사를 가지 않았던 것에서도 문제가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저희 결혼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사는 드릴 걸 후회가 되었어요. 남편은 시댁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시모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진작에 잘 좀 보여둘 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게 시모의 최악은 또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다 정리하고 더는 놀랄 게 없을 줄 알았던 시모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연히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시모 같더라고요. 알겠다고요.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계좌번호나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했죠. 뭐 좋은 사이라고 아는 체 하는 건데요. 다시는 제 허락 없이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마세요. 듣자 하니 남편이 시모와 돈 거래를 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가족 간에 돈이 오갈 만큼 심각한 거래가 뭐 있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숨지 않고 남편에게 바로 물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엿듣고 있었다는 것에 당황해하다가 곧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부모에게 별탈 없이 결혼식만 참석하고 바로 나가달라는 조건으로 돈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모든 걸 탐탁치 않아 하는 시모 때문에 남편은 시부모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걸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남편 속이 말이 아니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그 부분으로 왜 나한테 상의를 안 했냐며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속이 상하는데 남편이 시모한테서 그만 연을 끊자는 소리까지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왜 그렇게 시모가 남편을 미워하는지 자세한 내막까진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의 횡포는 시작에 불과했죠. 저희는 일부러 시댁과 거리가 있는 곳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했기에 발길이 닿지 않을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죠. 먼저 연을 끊자고 한 건 시모 쪽이어서 서로 거리까지 멀어지면 당연히 절대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휴대폰으로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은 발신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렇다고 시모가 쉽게 포기할 고집은 또 아니었어요. 남편이 받을 때까지 하려고 광적으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이 착한 남편이 시댁이랑 연을 끊고 살 작정을 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수신 차단을 하지 않은 건 시부모에게 혹시 모를 상이 생기면 그건 나 몰라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차례 전화를 해대는 시모의 연락도 집안에 큰일일까봐 끝내 받고 마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기보단 남편이 매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만 했어요. 남편은 자리를 피해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요. 아내로서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엿들었더니 역시나 시모는 남편을 구워 삶으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간호사인데 이번에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이직한 병원이 우리 신혼집이랑 가깝다면서 신우를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절을 했죠. 시모한테 이기적이게 바라지 말라면서 성질을 버럭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랑 만나면서 저는 남편이 성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모랑만 관련이 생기면 한 번씩 남편에게서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시모는 남편의 인내심을 늘 시험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신호 문제로 며칠간 시모의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고 계속 다퉈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생활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망가지는 남편을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모랑 겨우 결혼식 때 본 것이 다였지만 시모가 미워 죽을 것 같았죠.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걸 엿들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리 자식한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 건지 그것도 능력이다 싶었습니다. 네가 장남으로서 우리 집에 득대 준 게 뭐가 있니? 아들 노릇 못할 거면 여동생한테 오빠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애 무조건 보낼 거니까 참말 말고 내 말 따라라. 장남이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아들이긴 했어요? 먼저 연 끊자고 한 건 그쪽들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쉬우니까 그냥 이용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 집 사정 관심이 없으니까 제발 연락하지 좀 마세요. 짜증나 죽겠다고요. 남편이 수신 차단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을 시모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건 이제 시모가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허락이고 뭐고 동의를 묻는 것도 없이 신혼집 주소가 어디냐고 당장 문자 찍어 보내라 명령만 했어요.
같은 자식인데도 딸은 어화둥둥 키우고 아들에겐 매몰찬 시모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오지랖을 좀 부렸습니다. 제가 다 서럽기도 했고 또 시모의 아들이길 떠나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도 아닌 남 때문에 제 남편이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꼴은 더 이상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어머님 연락받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딸을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결혼 축하도 안 해주셨으면서 개인적인 일에 제 남편 뽕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제가 좀 불쾌합니다. 연 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조를 좀 지켜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줏대 없이 입만 산 노친네 같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놓친네?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나? 이 자식은 어쩜 마누라 보는 눈도 이렇게 없니? 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네, 듣고 싶다면 얼마든지 노친네 소리 다시 말해드릴게요. 남편한테 엄마 노릇 먼저 해주실 거 아니면 아들 노릇도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부모 저도 어머님으로 모실 생각 없어요. 저를 며느리로 부리고 싶으시면 아들한테 먼저 엄마가 된 다음에 오세요. 속에 있는 우라를 퍼붓고 그대로 끊어버렸더니 순간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남편과 시댁 사이를 더 멀게 만든 건 아닌가? 후회가 밀려오면서 충동적이었던 제 자신을 원망했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감히 딸 같은 며느리가 어르신한테 노친네 소리 하면서 대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같이 동방예의지국에서는 폐륜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그 일을 신우한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우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이고 공부를 진득하게 한 사람이니까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시모 욕은 몇 번 들었지만 신우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신우가 결혼식을 오지 않은 것도 남편은 그리 탓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괜한 기대를 바랐던 거였어요. 시모가 신우를 감싸고 도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쓸데없이 희망을 가졌더라고요. 저는 신우 전화를 받자마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우의 인성도 터졌거든요. 언니, 제정신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를 울려요? 지금 우리 엄마 울잖아, 이 건방진 년아. 와서 당장 무릎 꿇어.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목청 엄청 크네? 우시면 달래세요. 난 내조를 했을 뿐인데 어머니께서 감동이라도 받으셨나 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멋대로 우리 집에 아가씨 쳐놓으려는 어머님이 비정상 아니에요? 사과는 내가 받아야죠. 남편은 가족이라 막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가씨 집안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년 아냐? 말 다 했어? 그쪽 싹수 없는 거 오빠가 다 알아요? 이혼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빨리 와서 사과하라고. 내가 찾아가서 깽판 쳐줘? 시월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싶냐? 반말 찍찍하는 것부터가 딱 지 엄마를 빼닮았네. 할 말 많은데 그냥 참을게요. 그쪽 싹수 없는 건 오빠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겠어요. 남편이 누구 편을 들지 나도 궁금한데? 그리고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요. 오는 순간 새언니 월드가 뭔지 내가 아주 호되게 겪게 해줄 테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신우의 답변이 시끄러워서 그냥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원래라면 시댁을 잘 회유시켜서 제 나름대로 남편과 화해시키고자 노력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저 때문에 더 망해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으면 후회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댁을 화해시켜야지 하다가도 시댁 말하는 꼬락서니만 보면 그 순간 제정신이 돌아버려요. 이성의 끈이 탁 풀린다고 해야 되나? 잘해보려는 마음이 삭제가 되어버려 결국 또다시 나불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시나 신우의 전화를 끊고도 자책을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제가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을 만들어버렸는걸요. 신우랑 다툰 일 때문에 시모가 배로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신우를 우리 집에 보내려는 계획도 틀어졌고 제가 자기한테 대든 것도 아직 감정이 상해 있었고 거기다 신우를 화나게 만든 것까지 3배로 담아두고 있던 시모가 남편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신고요. 아니 멀쩡히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 제 남편을 실종신고하는 게 말입니까? 그런 짓을 저지른 이유가 우리 집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충격이고 소름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도 이렇게까지 정신이 나갈 수 있나 싶더라니까요. 어쨌든 시모의 눈물겨운 집착 덕분에 저희 집 주소는 털리고 말았는데요.
시모가 찾아온 그 시간에 남편은 출근하고 없어서 저 혼자 시모를 맞닥뜨렸거든요. 근데 시모가 경찰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이 주택인데 문을 열어주자마자 시모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쳐들어오길래 처음에는 꽤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제가 경찰한테 듣고 알게 되었어요. 시모가 겁도 없이 경찰한테 말도 안 되는 술수를 부렸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된다고. 아무래도 며느리 되는 애가 납치를 한 것 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던 건 저 또한 경찰한테 저희 사정을 다 고백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한 사정이라고요. 그러니 경찰들도 시모를 노망난 할망구 보듯이 쳐다봤죠. 그래서 제가 노망난 할망구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고생한 경찰들에게 대신 사과를 올렸죠. 뒤늦게 집에 들어간 저는 집을 둘러보고 있는 시모 앞을 막았습니다. 시모 발 아래 웬 짐가방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방 딱 촉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신우 거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다짜고짜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어머님 개인 비서예요? 괜히 수고스럽게 시간만 뺏으셨잖아요. 이런 것도 엄연히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쌍으로 내 말을 무시하는데 내가 별 수 있었겠니? 오늘 오후에 내 딸 들어올 거니까 방 하나 비워놔라. 내 딸은 짐이 많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어야 되거든. 저 방이 좋겠네. 시모는 저와 남편이 쓰고 있는 안방을 들어가서 둘러보더니 우리 신혼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봐주는 어른이 없으니 쓸데없는 걸 많이도 사놓았다면서 이게 잘 살고 있는 거냐고 비아냥거렸어요. 당연히 잊지 않고 남편 욕도 해대면서 말이죠. 역시 이런 애물단지는 낯을 말았어야 됐어. 이놈만 내가 안 가졌어도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꼬락선이 볼 일이 없었는데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죽겠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 없을까? 듣자 하니 누가 누굴 마음에 들고 말고 평가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말하는 시모 앞을 다시 막아섰습니다. 대체 남편한테 왜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온 자식 대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무슨 죄라도 지었어요? 저는 끝도 없이 남편 욕을 하는 시모에게 도대체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따져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저를 쌍심지 켠 채 바라보면서도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을 갖는 바람에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왔대요. 시부랑 그저 하룻밤만 지냈을 뿐이었는데 남편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결혼을 해야만 했고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시부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모의 기회에 눌려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건지 항상 입을 다물고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시모가 항상 돈 없는 집구석을 시부 탓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부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말문을 닫는 걸 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모는 등골 빠지게 살아온 것이 전부 남편 탓이라고만 했죠.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남편을 가졌을 때 남편을 떨어뜨리고자 몸을 함부로 굴리기도 했고 넘어지는 것도 고의적으로 시도했지만 남편은 굳세게 목숨을 지켜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남편을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건 시부가 막았대요. 그러면서 시부가 시모한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달랜 뒤에 이런 시궁창 같은 결혼 생활을 겪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풍족하게 살게 해준다 다짐했지만 정작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는 원래 금수저도 아닌걸요. 그래서 시모는 남편만 안 생겼다면 시부가 자신을 붙잡지도 않았을 거고 자신의 청춘을 몽땅 날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자기 아까운 인생이 후회스러워 그렇게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신우는 왜 그렇게 싸고 도는 거냐 제가 또 따지고 물었죠. 그러니 이 대답이 진짜 웃겼는데 남편은 시부를 닮았지만 신우는 시모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요. 신우를 보고 있으면 마치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처럼 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만큼은 꼭 좋은 곳에 시집 보낼 거라는데 저는 시모의 사정을 다 들어도 도통 이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게 과연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인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남편은 무슨 죄죠? 남편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쓰레기인데 이 서름을 어떻게 다 견디고 살았을까요? 남편 얘기를 하면서 쌍욕을 겸하는 시모를 보자 제 남편이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저라도 남편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멋대로 남편과 시댁의 얕은 성까지 박살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남편은 괜히 자기 일 때문에 저까지 피보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댁 일에는 일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신경 쓰고 싶었어요. 지독하게 얽히고 물고 늘어져서 시댁이 다시는 남편을 찾지 못하도록 발목을 끊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모를 지나쳐 거실로 나왔고 덩그러니 놓여있던 신우의 짐가방을 들었어요. 그대로 현관문까지 나가서 마당에서 신우 짐을 모조리 풀어 던졌습니다. 시모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봐.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 딸이 아끼는 것들로만 내가 가지고 왔는데 다 엉망이 됐잖아. 너 어쩔 거야, 이거? 당장 물어내.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응?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더 발악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같이 미쳐 날뛰죠. 어머님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이 치밀어서 귀싸대게 날리고 싶거든요. 저한테 시월들 짓 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쌍방으로 정당화되게 아예 제 머리채도 잡아주지 그래요? 그럼 저도 어머님 머리채 다 뜯어버릴 수 있는데.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른이 말하는데 눈 시뻘겋게 뜨고 말이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게 굴러 들어와서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견례를 해서 너 같은 거 그 천에 써야 되는 건데. 제 부모님 얘기 잘하셨네요. 저희 부모님이 마침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상대가 먼저 선빵 날리면 그 뒤부턴 절대 지지 말라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저희 집 찾아와 봐요. 그럼 저도 그 집 찾아가서 노후까지 시궁창으로 보내는 방법 손수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신우 짐 들고 당장 나가라고 신우 옷가지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괴성을 깍 지르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쪼르르 쫓아와서는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 때렸습니다. 여자들은 가슴을 맞으면 남자와 달리 얼마나 치명적인 통증으로 오는지 잘 알 겁니다. 무방비하던 상태에서 돌덩이 같은 주먹을 맞으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가슴을 쉬고 잠깐 허리를 숙였는데 그 사이 시모한테 그대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치질이도 못난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른 속이나 뒤집어 까고 잘하는 짓이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남편이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라고 시킨다고 건방지게 기어오르는 년이나 이 짓거리를 조종하는 그 자식이나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못난 구석밖에 없니? 시모가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사방팔방 흔들어대며 저를 잡아뜨렸는데 늙은 사람이 무슨 힘이 그리 센지 제가 바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붙잡았죠. 시모가 유난히 비명을 크게 지르더라고요. 어르신이면 모근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모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 순간 타이밍이 참 안 좋게도 남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의 연락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집 대문이 열려있는 데다가 집에서 들리는 다툼 소리 때문에 더 불이 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남편이 목격해버렸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시모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야말로 쌍욕을 먹으면서 반대쪽 뺨도 맞았죠. 남편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얘진 저는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처맞기만 했는데요. 남편이 저를 나쁘게 볼까봐 걱정이 되어서 뺨따귀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급하게 다가온 남편은 제 앞을 등지더니 시모를 잡아다가 귀싸대기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시모는 건장한 남자 힘에 밀려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씨, 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하길래 쥐 죽은 듯 살아줬잖아요. 성인 돼서 내가 내 맘대로 독립하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간섭이냐고요? 왜? 네 놈이 감히 엄마를 때려? 아무리 막 나가도 그렇지. 너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어? 방금까지 네 마누라가 이 엄마 머리채 뜯고 있는 거 보고도 이러는 거냐? 응? 도대체 얼마나 여자한테 미쳐있으면 지 엄마도 몰라보고 이렇게 손찌검을 해? 내가 엄마를 몰라봤겠어요? 엄만 줄 아니까 때린 거예요. 이 나이까지 크면서 속으로 엄마한테 얼마나 손찌검을 한 줄 알아요? 남자한테 미쳐서 하룻밤에 임신까지 한 주제에 누가 누구더러 여자한테 미쳤다는 건데요.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요? 엄마 인생이 망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엄마 행동거지가 거지 같았기 때문이었잖아요. 뭐라고? 네가 엄마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너만 안 생겼어도 나 좋다는 부잣집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았어. 니까지 것도 자식 새끼라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공부시켜놨더니 감히 엄마 은혜를 무시해?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순간 벌떡 일어난 시모가 남편을 향해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듯 했어요. 남편이 이미 시모 말에 상처받아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당한 것까지 곱빼기로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본능대로 움직여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 손이 시모의 뺨을 후려친 후였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모도 기가 찬 얼굴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근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만큼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곧장 시모를 잡아 끌어서 마당 밖까지 내쫓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시모에게 언제 어디서 죽든지 말든지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며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나 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실종신고까지 해서 주소를 찾아낸 악바리가 아닙니까? 시모 성격에 이렇게 순순히 넘어갈 거라 생각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며칠 뒤에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말도 없이 몰려와서는 고춧가루 탄 물을 우리 집 현관문에다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주택 동네에 고성방가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폐륜 자식이 여자한테 빠져서 부모를 등졌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아무래도 시모랑 끝도 없이 다투게 될 인생인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끝을 보려면 시모만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내 생각을 했던 건 바로 시모가 애지중지하는 딸, 신우를 손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휴대폰으로 시모의 행각을 모두 영상으로 찍었고 SNS에 신우를 태그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게 욕을 서슴지 않던 신우와의 통화 녹음 파일도 당연히 같이 업로드했고요. SNS뿐으로 끝나면 시모가 심심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신우가 다니는 병원 게시판에도 장문의 사연을 남겼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뜻밖의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병원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은 줄로만 알았던 신우는 사실 이전 병원 동료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쫓겨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싸워도 거기 병원장의 조카 되는 동료를 건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SNS에 신우 얘기를 올리니까 신우를 아는 사람이 저한테 따로 메신저를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동의하에 캡처해서 또 이직한 병원에다가 뿌려줬어요. 그러니 얼마 뒤 그 병원에서 신우가 또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병원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신우의 이름을 보고는 면상에 대고 욕을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제 짓이라는 게 들통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SNS에 신우를 태그했으니까요. 신우한테 진짜 불티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개무시해줬습니다. 그럼 분명 제 남편한테도 연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남편한테 당분간 신우 연락을 받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원래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 더 흘렀는데요. 점차 논란이 심해지니까 결국 병원 원장은 신우를 잘라버렸더라고요. 그 소식을 시모한테서 문자로 받았는데 그날을 기다렸던 저는 그제야 시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기대했던 대로 또 욕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이년아. 네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나를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봐줄 수 있어도 내 딸 손대는 건 내가 절대 못 참는다.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두고 봐. 평생 동안 뒷공문이 불안하게 살 각오해야 될 거다 너는. 누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지는 어머님이야말로 두고 보셔야겠어요. 저야말로 제 남편 안 놔주면 여기에서 더한 짓거리해서 아가씨가 밑바닥길 갈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 보시던죠. 저는 신고 못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경찰한테 갑질한 것까지 다 퍼뜨려서 영영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 쫄 줄 아니? 해봐라. 네가 날고 기어봤자 내가 너보다 똥을 싸도 몇십 년은 더 썼어. 그래서 하는 짓마다 이렇게 똥내를 풍기시나? 시댁 같지도 않은 시댁이라서 굳이 사돈 사정까지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날뛰니까 말해야 되겠네요. 저희 집이야말로 다 병원 사람들이에요. 어머님의 딸처럼 동네 의원만 받아주는 그런 인력이 아니라 다들 대학병원 소속이라고요. 계속 이러면 서울 일대 어디에서도 아가씨가 갈 곳 없게 해버릴 거예요. 딸내미 원망 한번 받아보실래요?
시모는 저희 집이랑 인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 집이 어떤 줄 몰랐던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시모가 사돈 실체를 알고 나선 대답 없이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겠죠. 차마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나서 주었습니다. 어머님 뜻 잘 알겠다고. 그럼 신우한테 지방 내려갈 준비하라고 전달하라고 했더니 시모가 그제야 소리를 빽 지르면서 연락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성가를 부렸습니다. 전 남편처럼 착하지 못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연 끊자고 했는데도 한 번만 더 질적거리면 그날로 아가씨 지방 가는 거예요. 딸이랑도 연 끊고 싶으면 어디 한번 재속 뒤집어 보세요, 계속. 그 꼬장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문에 뿌린 고춧가루 물이나 와서 치우라고 해주었고 시모 쪽에서 더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시댁과의 마지막 연통이었어요. 사실 시모와 통화할 때 남편이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패기 있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막상 남편을 볼 낯이 없더라고요. 혈육도 아닌 제가 멋대로 남의 천륜을 끊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고맙다고 제 손을 잡아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흐르고 저와 남편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음이었죠. 그런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시모랑 신우와 달리 역시나 시부는 멀쩡한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시부가 시모랑 신우 몰래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시모의 목돈을 빼돌려 남편한테 붙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난 애비 때문에 그간 엄마 등살 견디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며느리랑 오순도순 잘 살라며 뒤늦게 혼수비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차마 시부까진 연을 끊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부랑은 몰래 연락하는 중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궁창 같은 사람들이랑 살고 있는 시부가 안쓰러워서 시부만큼은 생신도 챙겨드렸고 자주 뵈면서 고기도 사드리고 용돈도 팍팍 드리고 면 제대로 세워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며느리 역할은 못 해보는 줄 알았는데 진국인 시부에게 제 진가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제가 잘 챙겨드려야 남편도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시부를 통해 시모랑 신우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리 썩 잘 지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우는 일을 잘린 뒤로 1년이 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신우한테 잔소리만 하는 탓에 집안 분위기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버린 자식도 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식 버린 부모도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시모를 보면서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지언정 시모 같은 인간 말종은 되지 않으려고요. 다들 내 인생 내 탓만 해야지 남 탓하면서 위안 삼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렇게 시댁을 끊어내도 되는 게 맞는지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조언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